지금 국민의힘 그 당대표 경선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나경원, 그 다음에 뭐, 그 원희룡, 윤상현, 이 세 사람은 그 이제 직접적으로 뭐 핵무장을 하자 이런 건 아닌데, 그런 그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차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잠깐 읽어드렸던 리차드 김 얘기에 비춰봤을 때 진짜 그 한국에서 국방이 의무지만은 그래도 가서 국방 힘을 지금 해병 사령관 같으면은 또 사단장 정도면은 30년 가까이 군생활을 했지 않겠습니까? 또 학도 생활까지 하면은 30년이 넘겠죠. 이런 분들을 갖다가 존중받아야 되고, 또 이분들이 자기가 하는 지금 군에 몸담고 있는 걸 굉장히 영예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영광으로 생각해야 되고, 본인뿐만 아니고 자기 가족이나 자식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당당하고 주변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이렇게 만들어줘야죠. 그 사람들이 대신 나라를 지키고 우리는 먹고 사는데 신경을 써서 이렇게 안전한 곳에서 정말로 제 어린 친구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북한하고는 휴전선을 맞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두 국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도 뭐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거죠. 헌법상 북한도 우리 땅이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 지금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국가를 방해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이제 모든 국민들은 정말로 이제 진정 마음속으로부터 제대로 인정하고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전번에 그 이제 푸틴이 북한에 와가지고 우리 김정은을 만났는데, 이 참 철없는 사람들이 밀착 행보를 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실은 트럼프는 그 전 대통령 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그 사람의 생각은 미군도 철수시키고 뭐 한국은 자체적으로 방해하고 그러려면 뭐 핵무장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뉘앙스를 자꾸 풍겼었죠.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여기 나온 것처럼 그 워싱턴 선언에서 한반도에서 핵 억제력을 강화하기에 워싱턴 선언 근데 거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는 대신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게 워싱턴 선언인 것 같아요. 자, 이걸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냐 그러면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진영에서 시작된 미국의 자체 핵무장 관련 언급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인사 사이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 군사협력 조약 체결 등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 기폭제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커트 캠벨 국무부 장관은 24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애교협회 주최 포럼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행동으로 인해 역대 국가들이 기존의 모든 군사 및 기타 조치를 제고하게 하고 있다는 후커 전 보좌관의 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반도에서 핵 억제력을 강화하기에 워싱턴 선언 외에 아까 말했던 워싱턴 선언이죠. 미국의 이제 확장 억제력을 강화한 대신 그다음에 우리는 핵무장을 하지 않기로 한 거. 그 워싱턴 선언 외에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책을 담당했던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21일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화상토론회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고, 어쩌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뭐 확인한 건 아니었지만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렇게 하겠다는 의중이 담겨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어쩌면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북미의 관계 심화가 확실히
한국을 이러한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발행이죠. 그렇게 하면서 또 그 한국이 핵무장을 하려고 하는 것은 북러의 여론 그 도발이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당선된 경우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는 대신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던 워싱턴 선언을 수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당선될 경우 트럼프가 만약에 11월에 당선된다면. 다만 킴벨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 선언 이후 한국은 미국의 핵 우산이 강력하고 지속적이라는 것을 인식했고 지금은 워싱턴 선언의 구체적 조치를 이행하는 목적의식을 가지면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바이든이 임명한 고위급 인사가 기존 정책의 고수를 전제하면서도 트럼프 진영의 주장에 일부 공감을 표현한 건 한국의 자체 핵무장 관련 논의에 대한 워싱턴 안팎의 기류가 바뀌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지난 9일 언론 인터뷰에서 북중 내 핵 증강을 우려하고 있다며 최소한 핵무기 확대를 검토 대상에 올리라는 전문가위원회를 포함한 초당적 요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1991년 소련과 전략 무기 감축 협정을 맺은 뒤 추진해왔던 미국의 핵 감축 전략의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캠벨 부장관은 이러한 기류와 관련해 북러 파트너십에 한계가 있지만 그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 지난 19일 북러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서 쌍방 중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가 되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합의한 게 인식 변화에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캠벨 부장관은 특히 중국은 북한을 동북아시아에서 이기를 촉발할 도발적 행동을 하도록 부추길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 같다. 즉 말해서 러시아가 북한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고 중국도 보고 있는 거죠. 자체 핵무장을 사실상 금기어로 취급해온 바이든 대통령과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직 당시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고는 거대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왔다. 현재 일본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채처리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그런 관련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점도 빨리 지금 핵무기 직접 지금 만들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서도 빨리 그런 권리를 획득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해야 됩니다. 뭐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그 다음에 위협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세 나라가 인접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세 나라는 전부 다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안 갖고 있어가지고 자꾸 위협을 하니까 우리가 갖고 있으면 똑같은 조건으로 그 친구들이 큰 소리를 못 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동일한 조건에서 우리 감산하자, 차츰 뭐 비핵화하자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우리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비핵화하자 그러면 그게 얘기가 통하겠어요? 말도 안 돼. 아주 순진한 생각이지. 우리나라도 이제 현실을 갖다가 직시하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절대적으로 우리나라만 한다면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국제적으로 무슨 또 경제적인 압력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미국의 이런 기류가 형성이 될 때 일본하고 같이 핵무장을 해놓고 방어력을 확보한 다음에 절대적으로 대한민국이 뭐 다른 나라 먼저 침공하고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제 북쪽에 그 우리 젊은 친구가 정신을 좀 차려가지고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 본인까지 70 몇 년을 갖다가 1000만 이상 가족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지금 북한 아사자들 있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그 젊은 친구 먹고 살 돈 좀 줘가지고 좀 모스크바나 어디로 좀 보내주고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 다시는 총알 한 방 날아다니지 않는 그런 아주 평화적인 통일을 만들어서 동북아에서 참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러한 강력하고도 서의적인
그런 대한민국이 탄생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런 좋은 시기, 기회가 되는 시기에 국회의원들 좀 잘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